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는 연방이나 주정부 차원에서 모두 컨트롤이 안 되는 최악입니다. 내무장관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무장관도 자가격리하면서 백악관에서 장관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국가로 구분하면 감염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최대의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7명의 공장 매니저를 해고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에서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몇 %나 감염될지를 놓고 돈 내기 등을 한 결과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던 프랑스 대통령도 양성 반응으로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곧 카메라 앞에서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선포하고 워싱턴 DC를 떠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지지자들은 여전히 선거 결과 뒤집기라는 헛된 꿈을 붙잡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경기부양책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경기부양책과 비교하면 실업수당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반반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다행히 의회 경기부양책 통과가 곧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자의 약 반 정도가 일하는 시간에 술을 마신다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에 결과는 다 정해졌지만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고 또 지지자들이 음모론과 루머에 속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기간적으로 따지면은요. 그럴 정도로 탑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끝나는 시간에 머릿속으로는 마이크 펜스가 아니라 지금도 또 그렇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본인은 네거티브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마이크 펜스로 퍼스트 네임이 같으니까는 혼돈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의 내무장관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2살이에요. 데이빗 버하트 내무장관이. 그런데 이제 수요일에 어떻게 알았냐면 어제가 목요일이었었죠. 수요일에 백악관에 그 내각회의가 열리는데 그 미팅에 앉기 위해서 대통령 만나려면 전부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직전에 테스트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넘버 3 사람도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야 오늘로 예정됐던 내무부의 할러데이 파티를 취소했습니다. 지금 할러데이 파티할 때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할러데이 파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몇 번 진행이 됐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1월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와이프가 주최하는 여러 번의 할러데이 파티에 참석한 뒤에 본인은 네거티브라고 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제 국무장관도 내각회의에 내무장관과 함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염됐느냐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본인들은 대강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내무장관의 경우는 언제였던가요? 며칠 전에 전 내무장관이요. 그 라이언 징케의
초상화를 그려서 그것을 오픈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답니다. 그 이벤트, 초상화 벗기기 이벤트에 갔었고 그 뒤에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전 내무장관의 초상화 벗기기 그 이벤트에는 내무장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공화당의 여러 명의 상원의원, 뭐 노스다코타라든가 몬타나라든가 와이오밍이 지역구인 상원 의원들이 갔었고 그렇게 가서 거기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무장관은.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내무부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 미국의 내무부의 본부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무장관은 본인이 그 헤드쿼터에 본부에 명령 자체는 그 연방정부에서 혼자 내무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는요. 그 재택근무로 하고는 본인은 그냥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또 내무장관으로부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지금 그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무장관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네거티브를 하지만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이후에 할러데이 파티는 취소했습니다. 이제서야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나는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때도 내 아이들과 함께 할러데이 파티를 가족 파티지만 하지 않겠다, 안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유럽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국가는 까다로운데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두기 잘하고 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함께요. 그런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유럽 그 회의, 유럽 커미션 회의에 참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고 어제는 또 뭐 스페인 총리와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그 밖에 유럽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일은 합니다. 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벌써 42살이 됐네요. 그런데 특히 이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와이프가 연상이어서 지금 67살입니다. 하니까 더욱더 그 개인적으로도 조심을 할 것 같고요.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기후 변화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과학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세계 지도자입니다. 물론 파리 기후조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고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프랑스는 통행금지령도 내렸고 여러 가지 할 것 다 했는데도 내가 잘해도 상대가 안 되면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뜻에서 제가 프랑스에 말씀을 드렸고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볼소나로 그 브라질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그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바이러스에 걸렸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 이처럼 프랑스 대통령처럼 마스크 안 쓴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그런데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의 남한 인구가 5천만 명 넘는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어느 그 국가보다도 더 큰 규모이죠. 해서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확진자, 사망자 나오고 하는 것이 인도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는. 세계 1위입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뭐 5만 명이 나오고 400명 이상이 숨지고 그 가운데서 뭐 거의 반 정도는 LA 카운티에서 나오고 확진자나 사망자나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4천만 명 가운데 4분의 1인 1,000만 명 정도가 되니까는요. 해서 뭐 인도, 독일, 영국보다 훨씬 국가 전체를 다 합쳐도 캘리포니아주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지금 훨씬 높습니다. LA 다음으로 큰 카운티가 샌디에고 카운티예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는 만약에 내가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처럼 아무리 조심을 했어도 누군가에 의해서 감염됐을 때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5% 미만의 지금 그 중환자실 베드 그 보유율이 0.5%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최악이 아니라잖아요.
미 전국적으로 하루에 3,7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아프다가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하루에 3,700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 3,700명보다 더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숨질 수도 있다는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되는데 샌디에고의 어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요. 이 판사 이름이 조엘 월페일 판사인데 안전 규정을 지키면 스트릿 클럽도 오픈할 수 있다. 식당도 오픈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샌디에고 LA 카운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캔사스 시장은요. 그에 비해서 캔사스 시장은 캔사스 주의 나치시티라는 캔사스도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시골 지역이니까 이 나치시티라는 시의 시장은 언제였나요? 지난달부터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시에서. 그랬더니 이것을 내 자유를 위협한다면서 너무 그 시위가 말과 신체적인 그 위협, 협박 같은 것이 너무 강해서 난 더 이상 시장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고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시정을 펼친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더 중요하랴 싶어서 시장 자리를 지금 내놓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나를 위협하는 그런 주체로부터 내가 안전하지 않다면서 시장 자리를 그만뒀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마켓에 가시면 평소에 브랜드를 기억하지 않고 뭐 베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육류 뭐 많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회사가 타이슨 푸드입니다. 이 타이슨 푸드가 우리의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CEO가 얘기를 하면서 7명의 탑 매니저를 해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해서요. 봄에 이 타이슨 푸드의 뭐 공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이오와주의 어떤 곳의 공장이었어요. 아이오와주의 워터루 공장에서 그 당시에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6명이 숨지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탑 매니저 이름이 뭐 탐 하트인가 그래요. 그분이 슈퍼바이저들을 쫙 모아놨답니다. 뭐 공장이 워낙 크니까요. 뭐 마을 전체가 이 타이슨 푸드로 인해서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전부 슈퍼바이저를 모아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숨져가고 많이 감염이 됐는데 계속 나오라고 하면서 일하라고 하면서 몇 명이나 이번에 테스트하면 감염될까? 이걸 돈 내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10명이 참여를 해서 $100를 모아서 뭐 어떻게 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의 윤리 같은 문제까지도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해서 한쪽의 의료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이느냐, 또 백신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률팀에서는 아무리 이런 비상사태라도 정말 인간이 최소한의 인권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조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6명이 숨졌는데 4명의 희생자 가족들이 이제 소송을 해서 그 소송을 맡은 책임자가 에릭 콜더 전 오바마 시대의 법무장관입니다. 해서 쭉 일을 해서 결국은 이런 것을 증명을 해낸 겁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숨져 나가고 양성 반응이 되는데 회사가 계속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나중에는 문도 닫고 했죠. Too late. 그때는 너무 많이 퍼져서 마을의 그 확산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갔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걸 밝혀서 결국은 회사의 그 딘 방크 그 CEO가 사과를 하고 정말 우리도 몰랐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튼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 공급은 지금 그 예정대로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이면 모더나사의 백신도 그 식품의약국 질병통제국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에서처럼 먼저 백신 접종을 한 모더나 바이오엔텍으로
엘라스카의 의료진 2명이 엘러지 반응을 보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처음 나올 땐 다 엘러지 반응을 뭔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백신 접종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받지 않는 분보다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안계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편이니까요. 그럴 때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명의 의료진인데 한 사람은 조금 더 강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두 번째 의료진은 조금 약한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두 사람 다 백신 접종을 맞고 10분 이내에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 맞고 10분, 15분 평소에 좀 엘러지가 있다던가 건강이 나쁜 사람은 30분 정도를 굉장히 워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해서 중년 여성, 엘러지가 있다는 그 기록은 없었던 여성인데 백신 접종을 받고 10분 뒤가 되니까 얼굴이 빨갛게 되고요. 그리고 흉부도 빨갛게 되고 숨쉬기가 좀 힘들다고 하고 심장 박동이 강하게 뛰어서 병원에 갔고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서요 퇴원은 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마일드해서 눈이 붓고 가벼운 두통이 있었고 목이 좀 가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치료제를 투여를 했겠죠. 해서 그 뒤에 1시간이 지나니까 진정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약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그 현재의 상황에서 투여하고 접종하는 것이 플러스가 많은가 마이너스가 많은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그 생각을 하셔서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주치의와도 미리 바빠지기 전에 상의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카메라 앞에서 백신 접종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 나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어야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건강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빨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내일 카메라 앞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아마 다음 주가 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지 될 시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폴리티코의 보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워낙에 그 음모론에 걱정을 하시고 많이 빠져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주류 매체보다는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라도 이것을 팩트 체크를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폴리티코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년 1월 6일에 조 바이든 당선자를 선포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시 뒤에 그 뒤에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해 하실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사면하는 것 아마 트럼프 재단의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 Chief Financial Officer요, 그 CFO를 아마 사면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몇몇 그 자문위원들에게는 본인이 그 이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하도 그 주장을 많이 하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취임식 날 나 떠나지 않을 것이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그렇게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뉴스의 포커스가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당연히 이 폴리티코는요, 뭐 1월 6일, 20일 무슨 일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정통한 그런 그 소식통이나 권위 있는 그런 그 소식통들은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해보면은 알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조차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니까 지금 그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 투표용지를 지금 다 숫자는 나와 있지만요. 이미 발표가 돼서 306대 232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땅땅땅 그 뭐 막대기가 아니라 뭐죠? 의사봉으로 쳐주는 거잖아요. 46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포한다? 부통령으로 누구를 선포한다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워싱턴을 떠날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어디가 될지 행선지가 지금 정확하진 않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도 1월 6일 즈음에서 뭔가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이스라엘이나 바레인이나 폴란드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1월 6일 날 가서 1월 20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취임식 할 때. 그 코스를 보면 알죠. 중동과 유럽의 폴란드. 결국은 본인이 그 헌법에 명시된 대로 차기 대통령 그 당선자를 하는 그 수순은 아주 그 부드럽게 할 의무는 하고 헌법에 준수해서 하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본인이 부통령으로서 이뤘던 어떤 일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문제에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와의 어떠한 그 긴장 같은 것을 조금 풀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중동 방문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런 것 하나로 거의 60% 이상의 지지자들이 뭉쳐 있는 또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크리스천 우파죠. 말하자면 크리스천 우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워싱턴을 떠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에게 충성하는 것. 충성도가 높아도 그 이상을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트위터로 해고하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조 바이든과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뒤에 어떠한 그 처우를 받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헌법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를 선출을 했기 때문에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공화당이 벌써 포기를 하다니 싸우지도 않는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 선포 자체를 사실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부통령으로서 할 일은 하고 있어요. 백악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르기 때문에 어제도 그 부지사들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백신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1월 6일 전에는 1월 5일에 바로 전날 잠시 뒤에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캠페인 가는 것은 하고 한마디로 보스인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띄지 않으면서 본인의 크레딧은 부통령으로서 그 만들어놨던 크레딧은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 차기 그 대통령 대권 주자로서의 그 그룹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게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행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게 물어보세요.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음모와 가짜 주장들이 많은데 음모와 가짜는요 굉장히 때로는 섬세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것에 일일이 반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원래 그 뭐 이태리의 유명한 브랜드의 장인 정신으로 수백 년 만들어 왔었던 그 브랜드들이 가짜 $60, $70짜리 가방과 옷을 구분 못한다고 하잖아요. 시계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정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의 그 하나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아니 방송을 들으면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바이든 확정이라는데 아니라는데 1월 6일 날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스윙 스테이트의 공화당의 의원들이 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서 그 선거인단 표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살들이 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개 주에서 이 바이든 그 부통령에게 선거인단 표를 줬는데 그 6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표를 줬다. false. 가짜입니다. 그 6개 주는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애리조나, 네바다. 전부 이제 스윙 스테이트였었죠. 바이든 당선자가 다 이긴 곳이기도 하고요. 2군데에서 시도는 했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12월 14일에 주정부의 상원회의실에서 선거인단이 16표를 바이든 후보에게 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16명들이 지하실에 내려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주에서도 정부 청사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꾸려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 경찰이 그 청사에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주에서는 그 같은 투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투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지아주에서 그 같은 투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분명히 주에서는 선거하기 전에 뭐 주지사와 그 이후에 주지사와 그 관계자들이 인증을 하는 선거인단이 있는 겁니다. 그 선거인단이 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떠한 경로로 추천을 받아서 주로 이제 그 전당대회 때 투표로 결정이 되거든요. 선거인단이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거인단이 만들어지면은 그 선거인단을 주지사와 관계자들이 인증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12월 14일에 바이든 당선자에게 306표, 트럼프 대통령에게 232표를 준 것이고 나머지 지금 조지아주에서 살짝 그 지하실에 가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12명의 정치인들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섀도우 선거인단이라든가 아니면 대안 선거인단이라든가 얼터너티브라든가 섀도우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들이 설령 조지아주에서 투표한 16표가 힘을 가지려면은 법원에서 원래의 선거인단의 그 투표가 무효라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그런 판결을 법원에서 받아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바이든 당선자가 얘기를 했지만 80명이 넘는 연방 판사가 연방 대법원을 포함해서 전부 하나도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그 판결을 해준 게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부정선거라고 안 한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확률이 없고 다만 1월 6일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그 시위하기 위해서 알고가 537표인데 그것도 개표하다 중단했으니까 그렇지 끝까지 했으면 이겼을지도 몰라 하면서 이제 그 의회에서 약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뭐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요. 몇 시간 지나가면 결국 1월 6일 날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카톡 같은 데서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6개 주에선 트럼프를 선출해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것. 인스타그램에 그런 주장이 제일 처음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가짜라고 아예 그 주장의 화면도 없어졌어요. 백지 화면에 가짜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써 있고 다른 그 소셜미디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만 그러면은 괜찮은데 대통령의 자문인 스티븐 밀러 같은 사람도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있는 날 똑같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버젓이 이런데 그리고 뭐 뉴스맥스, 에폭타임즈,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요즘 조금 수그러들긴 했습니다만 그 뉴스맥스는요. 아직도 뭐 에폭타임즈는 좀 심하고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잘 조절을 한 브레이트바트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각색된 것을 또 하는데 정교하게 각색을 하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인지를 규명하기가 힘드신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늘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요즘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쓸데없이 확인하지 않아야지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확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려면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는 알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서 이게 1월 6일에 뒤집힌다? 그럴 일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의회 지도자들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의회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약 9천억 달러 정도에서 실업수당 4개월 28주 해서 300달러씩 일주일에 지난번에 60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주는 체크는 1200달러에서 반으로 또 줄어든 600달러. 어제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있으니까 한두 시간 있으니까 600달러로 이게 확정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원금, 백신 배당 등등에 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그런 그 돈들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거든요.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88만 5천 명. 일주일 전보다도 2만 3천 명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한 80만 8천 명 정도? 그런데 88만 5천 명이니까 8만 3천 명이나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9월 5일 이후에 처음으로 한 주일 단위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주가 지난주입니다. 할로데이를 앞두고 좀 슬프잖아요. 스토리가. 너무 슬퍼서. 지난주도 크게 올랐었죠. 그래서 85만 3천 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86만 2천 명. 지난주보다도 더 많아졌고 몇만 명이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부양책은 있어야지 된다.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정말로 필요하고 더 강하고 이것으로 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제도 오늘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재무장관 지명자가 인준받을 것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이고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 자넷 옐런 의장이나 제롬 파웰 현 의장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경기 부양책을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데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변함이 없어요. 어제랑 똑같습니다. 공화당이 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송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그런 기금 노, 또 민주당이 원하는 주정부와 로컬 정부에 돈을 지원하는 것 이것도 노. 일단은 그것보다는 실제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주자 하는 얘기고요. 오늘쯤은 제가 간단하지만 핵심을 앞으로 1월 5일까지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은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 조지아주 상원 의원은 두 사람 다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 공화당이 다음에 다수당이 되고 이 두 사람 자리를 전부 민주당 후보가 빼앗아 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때는 그 대통령이 이 당이면 다른 의회는 다른 당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해서 한번 몰아주는 것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명의 현직 의원들도 원래 정치인은 아니에요. 굉장히 부잣집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민주당의 도전자들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먼저 라파엘 워넉이라는 목사세요. 이분이 민주당 도전자인데 누구에 도전하느냐? 켈리 러플러라는 여성 지금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은퇴함으로써 조지아 주지사가 이 사람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증권거래위원회의 헤드의 와이프고 본인도 돈 굉장히 많고 라파엘 워넉 목사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가 주니어이었을 때도 시니어이었을 때도 목사를 했었던 애틀란틱의 교회의 지금 담임 목사로 15년 동안을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존 오소프 대 데이빗 펄듀 현 공화당 의원 대 존 오소프. 존 오소프도 33살
밖에 안 됐어요. 33살이 맞네요.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설명을 하자면 도전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라파엘 워녹 그 도전자는 51살이에요. 조지아 태생이고 만약에 당선된다면 조지아주에서 흑인이 그렇게 많은 조지아주에서 첫 번째 흑인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세요. 굉장히 연설을 잘하죠. 이슈가 있고 영감이 있고 해서 애틀란타에서는 저 사람은 언젠간 정치를 할 거야. 어느 포지션이냐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 같은 도전자에 대해서 켈리 그 로플러 그 여성 그 상원 의원은 굉장히 위험하고 급진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도전자 존 오소프라는 민주당의 상원 도전자는 33살이고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그 오스트레일리아고 그리고 주이시예요.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이 33살의 그 존 그 오소프가 당선이 된다면 첫 번째 주이시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은 라파엘 워녹 또 다른 민주당의 그 후보와는 달리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두 사람의 특징은 함께 공동 선거 유세를 많이 합니다. 공화당의 현직 의원 2명이 정말로 아웃 오브 터치다. 보통 사람들 생각과는 금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의 데이비 폴듀와 켈리 그 로플러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사람은 뭐 정치 경력이 많지는 않고요. 다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워먼이고요. 비슷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고 한마디로 컨트리 클럽 공화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지지자이다 하면서 이 두 현직 의원들은 우파 무장 조직원들과 함께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음모론의 온상지인 QAnon을 믿고 하는 한 그 하원 의원 당선자가 나왔잖아요. 여성 당선자가 메조리 테일러 그린. 이 그린 당선자와도 함께 캠페인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은 그 연방 상원 의원으로 일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퍼지기 전에 이러한 바이러스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관련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몰라 우리 관리자가 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원들이 정보를 받고 나서 관리자들이 팔아서 손해를 좀 피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연방 법무부가 그 당시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지를 해요. 이 펄듀 상원 의원은 지금 펄듀 농림부 장관의 사촌이기도 하거든요. 해서 그런 이유로 별일 없이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선거에 민주당이 상원도 이긴 적이 없는데 2004년 그 이후에요. 2004년 그 당시에는 질 밀리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 은퇴했는데 2004년도에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었을 정도입니다. 아마 지역구 계산 등등해서 온만 민주당을 입었지 공화당에 가까운 그런 상원이었고 의원이었고 그 이후에 이 민주당에서 중요한 정치인이 상원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이겼고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스테이시 그 아브라함 전에 그 주지사 선거에 나가서 약간의 차이로 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중간 선거나 결선에 공화당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번에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문을 했었던 뭐 시드니 파웰이라든가 이런 변호사들이 부정선거다 나가지 말아야 돼 그 표 뭐 이런 얘기를 뒤집히기 전에는 트럼프 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정도가 미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조지아주 결선을 앞서서 뭐 알아두시면 괜찮을 그 정도 정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이 들렸던 얘기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뭐 NPR 방송도 보도하고 여러 매체에서 전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를 할 때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있어야지 되는데 퇴근 시간 조금 앞당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46%가 일 시간을 일찍 끝낸 적이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해피아워가 당겨진 건가요? 그리고 45%는 일을 하면서도 술을 마신다.
뭐 와인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재택근무를 하기 전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다 하는 사람들이 53%였고요. 그리고 왜 술을 마시나 하면은 뉴스를 보면은 술을 마시고 싶어져요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20년 남은 날들에는 덜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60%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늦잠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많진 않네요. 10명 가운데 1명밖에 안 되나요? 일찍 양심적으로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처럼 일하시는가 보죠. 원폴이라는 이 같은 생활적인 폴을 많이 하는 곳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은 매체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마스크,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요. 장혜모 감독의 그 인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니까 그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보면은 뉴스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통일된 독재적인 생활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미국을 갑자기 이길 수가 없고 생산성은 높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좋은 뜻에서 하는 일도 꼭 좋게만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의사에게 배고픈 의사에게 7개 빵을 줬더니 불어나서 몇 배가 돼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you